자, 북한이 그러면 왜 갑자기 저렇게 세게 돌아섰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미국에 정통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미국은 비핵화를 통해서 얻는 부분은 북한의 핵이 없어져야 미국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고 미국의 동맹들의 안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겠죠.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면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지요. 일부는 감축이라고 하는데 감축도요. 한 개 여단 정도 단위로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건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철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유럽의 EU 기지들에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 군축에 대비해서 서로 북한군과 미군이 돼서 이 감시를 하는, 즉 그만큼의 무기나 장비나 병력을 줄였는가 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어떻게 지금 이 대목에서 북한이 아무것도 양보하지도 않고 실제로 말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한국군과 나란히 가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미군 부대를 사찰하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병력이나 장비나 뭐 핵물자나 이런 걸 다 없앴냐 하는 걸 갖다가 감시하고 테스트하는 걸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가서 하는 것까지도 했겠지요. 즉, 이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감축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북한이 이번에 이 미국과의 비핵화의 상대 조건인 자신들의 요구 조건인 체제 보장이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철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가 되면 내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미군 병력을 줄이고 장비를 줄이는 걸 북한한테 테스트 받는 훈련까지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같은 사람이 북한의 비핵화는 주한미군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다.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에 대고했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가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것이 즉각 부인되었지만은 군 감축에 대해 북한의 사찰을 받는 훈련까지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봐요. 지금 어차피 북한은 비핵화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쫓겨나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비핵화를 한데도 사기고 비핵화를 안 한다라는 게 그건 사기는 아닌 거지요. 이러나 저러나 본질은 비핵화를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 가질 기본적인 전략은 북한이 이래도 비핵화를 안 하고 저래도 비핵화를 안 하니까 차라리 한국의 전략은 어차피 비핵화 안 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척하면서 노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기 때문에 한국은 철수나 감축을 막는 쪽으로 핵심을 걸고 지금 싸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이지요. 그래서 한국은 비핵화 국면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비핵화니 무슨 단계적 비핵화니 체제 보장이니 그건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고 한국은 주한미군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 문 정권은 가만히 있는 주한미군을 전시작전권 이양이니 뭐니 군사훈련 중단이니 전략자산 오지 말아니 해서 주한미군이 평화협정이 되면 나가야 된다고 문정인이가 벌써 떠들고 있고 수많은 종북 좌파들이 가세하고 이 정권을 여당의 핵심들은 청와대의 핵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70% 이상 지지해 준다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쳤지요. 그런데 맹색이 벼슬을 표방하면서 무엇이 핵심적인 이익인가도 모르고 이딴 소리를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다. 북한이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시진핑이 김정은이를 달에 내 오라 했어요.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자고 시진핑이 만나줍니까? 시진핑이 오라 하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한국이 미국하고 통화하자고 전화가 됩니까? 옛날에 통화가 안 돼가 휴가 가버렸잖아요. 그거는 각과 어른이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6월 12일 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한테 너 근데 지금 미국이 저놈들이 진짜 평화협정 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고 미북 수교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드러낼 것 같냐? 아니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야지요. 중국도 하고요. 그래서 저거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만 나가고 나면 아니 좀에 남아 있어도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한국에 있는 우리 똘마니들을 시켜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해서 성주 기지처럼 만들어서 나가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단 평화협정까지만 맺어지면 그 다음에 내모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요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실제로 우리가 부담이 되고 또 거기에 반한 우리의 평화협정 종전선언 미군 감축 이런 부분은 지금 그만큼의 속도로 미국이 의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전체가 저거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도 아닌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시진핑이 그랬을 겁니다. 틀어서라도 쥐어 틀어서라도 절대로 그 부분 미군 철수 감축 문제가 너네들이 핵을 폐기하는 쇼하는 동안에 앞으로 1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문재인하고의 회담에서도 너가 주장해서 말뚝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올해 안에 평화협정이 다 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미군 철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가지 말고 이 미군 철수 이야기, 체제 보장 이야기가 확고하게 나오도록 하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도 넣도록 해라. 알겠다. 그럼 좀 지어 틀어야 되겠네요. 그러고는 곧바로 폼페이오 들어가게 오라 했지 않습니까? 7일, 8일 날 다롄에서 만나고 시진핑이 폼페이오가 9일 날 들어갔잖아요. 자, 폼페이오 오라 해놓고 시진핑이 만나러 간 게 정답이겠죠. 그러고는 폼페이오한테는 엉뚱한 소리 실실 한 겁니다. 근데 폼페이오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국 가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행기 타고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보안 문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게 하려는 거는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나왔던 일을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조금만 구체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5월 10일 날 15일쯤에 한국에 알려졌는데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하원의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려고 하면 감축하려고 하면 철수나 감축이 돼야 철수가 되겠죠. 미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국방수권법안, 즉 2019년도 예산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위원회를 60대 1로 통과돼 버렸습니다. 뭐 본 하원이나 본 상원에서 다 통과되는 거는 시간 문제지요. 그러면 트럼프가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평화협정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미군을 감축하고 하는 계획도 짜놓고 있겠죠. 할라 해도 80% 밑으로 줄일 때는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으니 2019년에 중국이나 북한이 원하는 미군 철수는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2019년에 미군 철수 감축을 시키려고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까지 다 끝낸다라고 시간까지 박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까지도 박아놨는데 미국에서 2019년까지는 물 건너 가버린 겁니다.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또 이맘때쯤은 2020년도 예산에 또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확돌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면 다 끝나는데 저 자식은 저거 나라에서도 뒷수습을 못해서 뒷박을 맞냐. 자, 이게 대대적으로 한국에 보도된 게 5월 15일입니다. 김계관이가 며칠 날 등장했어요? 5월 16일 날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계관이가 개거품을 물고 볼턴 뭐 시비 걸면서 안 할 수도 있다. 볼턴은 오면서부터 그런 말 했지요. 무슨 볼턴이 그런 말 한다고 트럼프가 그렇게 따르는 것도 아닌데 볼턴 말 갖고 시비를 건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자, 미군 철수가 단기간에 안 되게 돼 버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 보고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짰던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때 전후해서 5월 한 13일 전으로 미국하고 실무회담도 북한은 아마 5월 15일쯤에 미 하원 문제를 알았을 거라 봐요. 폼페이오는 대충 돌려보내고 실무회담에서 그리 끌리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애도 좀 먹여야 된다. 하고는 이제 회담 제끼고 있는 참에 갑자기 미국 의회에서 미군 철수다 이래 되니까 이거는 이제 회담 갖고 밀당을 할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한번 봐라고 한 방을 놔버리고 한국 저것들도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한국도 한 방 놔라. 그래서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 이 둘이가 우리가 한 방 놓은 부분에 대해서 수습안을 내놓도록 하라 했는데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또 트럼프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트럼프가 판 깨겠다고 놓으니까 북한이 펜스 시비를 거는 거 봐요. 그리고 볼턴 시비를 걸고요. 트럼프를 직접 잘한 거예요. 왜? 전 개인이 좀 성격이 감당 불가니까 저걸 끌었다가는 이제는 영영 불가능하고 트럼프가 제일 쉽다 상대하기가. 그래서 트럼프는 살살 긁으면서 옆을 치자. 이제 북한 전략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선희 성명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만나서 중국이 내가 밀어줄 거니까 이 회담에서 절대로 체제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끌고 나오는 것이 핵심이다. 달쯤 남은 이 회담에서 순순히 끌려갈 게 아니라 문턱을 좀 높여가지고 애를 미겨서 체제 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더 요구해라. 경제적 지원 문제는 내가 해줄게. 우리는 둘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냐? 체제 보장이라는 이름의 미군 철수다. 그래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내년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내년에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중국하고 북한이 돌아버린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펜타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북한의 목표는 김씨 일가의 영구 지배고 그 수단의 핵심은 핵무기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김씨 일가의 영구적인 지배. 이거 말고는 북한 정권에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기를 체제 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 없애라는 협상이 애초부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미국 국방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22일 공개된 북한과 관련한 군사안보 진전이라는 국방부 보고서에 미 국방부는 북한의 주된 전략적 목표는 병진 노선으로 경제와 핵무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영구적인 김씨 가족의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까지의 상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올 2월 달에 펜타곤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 22일 한 반비밀주의 단체가 이걸 입수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대중에 공개됐다는 겁니다. 자, 2월의 시점은 미북 정상회담 논의가 안 되던 시점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 보고서를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북한의 핵과 무기 보유 상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평가와 북한 정권의 내부 및 지역 내 정치 역학을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를 했지만 이 보고서를 보니 핵무기라는 것은 김정은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보고서는 북한이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국, 한국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공격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가 장착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도 매우 강하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언제든 농약이나 이런 민수용품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적발하고 찾아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서 사이버 능력으로 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슈퍼파워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북한이 풍계리에 쇼를 한다면서 빠르면 오늘 이 풍계리 쇼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군사시설 노출을 우려해서 기자들이 탄 열차 창문을 가리고 한밤에 운행을 하고 있고 위성전화 무선 마우스도 압수하고 방사능 측정기도 압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에 남쪽 기자를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북한이 목표한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인정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방사능 폐기쇼에 진짜로 하는가 자기들이 불러들인 외국 기자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부터 압수를 했다면 실제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자가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간 것은 기자도 몸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니 후쿠시마 취재할 때 가져간 한국 기자들도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는 북한이 거기를 갖다가 폐기하는데 그 폐기했을 부분에서 정말로 진짜 안전하게 폐기했느냐 아니면 정거를 인멸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가지고 기자들 입장에서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자들은 이 자신의 안전 때문에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갔는데 북한 관계자는 실험장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면서 심지어 한국 취재진이 가져간 방사능 측정기와 위성 전화기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김정은이 말이 뻥인 거는 이제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었다라는 원산공항에 비행기라고는 기자들이 타고 간 비행기 한 대밖에 없었고 왕족처럼 식사 대우는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제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쇼를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늘 여기 가서 참관을 하고 북한이 또 이걸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생중계 하에 폐기 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 미국의
미군 철수가 트럼프의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한마디로 이제는 볼턴에 이어 펜스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한테 조건을 낮추어주고 또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해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니 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 쇼는 머지않아 종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